지금 뭐가 보이냐면, 자,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6도 같으면 심각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5도 같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발목이 뒤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혈액은 내려왔다 올라갈 때에 표층 혈액은 뒤쪽을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각도를 보니까 앞에는 96도, 뒤에는 84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각도가 커진 만큼 조직이 느슨하고요. 뒤에는 각도가 작아진 만큼 조직이 단단히 뭉쳐 있어. 그러면 혈액이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뒤쪽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단단히 뭉친 조직을 타고 올라가니까 물은 올라가는데 노폐물이 걸려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발과 발목과 동아리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해. 저녁 시간이 되면 피로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잘 부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봐도 두꺼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통뼈라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 노폐물이 정체되면서 붉어져 있는 거예요. 요 발목이 뒤로 기울어 있는 걸 앞으로 가져옴으로써, 아니면 땅콩불을 요 뒤에 깔고서 맨날 풀어줌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콩불이든 젠닝이든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조금 시원해지고 조금 지나면 또 마찬가지야.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발목 뒤로 기울어 있는 발목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 발목이 뒤로 기운 게 그냥 계속 이 각도를 타고 올라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뒤로 넘어지겠잖아요. 그죠? 그럼 안 넘어지려고 버틸 거 아니에요. 버티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뭐가? 무릎이 뒤로 밀려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백리, 반장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펴졌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정도 이상으로. 그럼 무릎이 정도 이상으로 펴지면 그 자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서 있을 때 누가 힘을 써? 무릎을 펴는 근육. 대퇴사두근. 어디 붙었어? 허벅지 앞쪽에. 이게 지금 서 있을 때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허벅지 앞쪽에 지금 빵빵해져 버린 거예요. 허벅지 앞쪽이 굵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수직 기준점은요, 발목 바깥쪽 복사뼈예요. 거기에 갖다 맞춰 놓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요 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냐면요, 몸통 중심을 지나줘야 되는 거예요. 몸통 중심은 어디일까요? 허리, 중앙. 이게 허리 중앙을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 중앙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 중심선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또 턱에서는 어떻게 갈까? 턱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턱이 많이 들린 편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파란 선이 노란 선과 평행선이 되면 턱선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 앞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상체 뒤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하체는 앞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허리가 앞으로 밀렸다. 이만큼. 허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 아랫배가 있다. 허리의 반대편인 아랫배도 앞으로 밀렸다. 배는 어떻게 해야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안으로 당겨줘야. 안으로 당겨줘야. 그런데 앞으로 밀려버려서 힘이 안 들어갔어. 자, 힘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을까? 힘이 생기니까 뭐가 들어가? 근육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힘이 안 들어갔어. 힘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쌓이게 될까? 잉여 에너지. 그런데 어저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잉여 에너지만이 아니라 잉여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보낼 잉여 에너지를 모아서 힘을 안 쓰는 곳에 갖다 쌓아놓게 되더라. 그래서 뭐만 거기에 쌓인다? 지방만 쌓인다. 힘을 안 쓰는 곳에, 못 쓰는 곳에, 움직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지방이 쌓이게 된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다. 고관절. 고관절이 덜 펴지고 있다. 고관절이 덜 펴져서 펴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를 꺾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체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된다고? 복근 강화하기 전에 장요근을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관절 앞을 지나가는 가장 강력한 근육이 장요근이란 말이에요. 이 장요근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복근 운동을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코어 강화 하지만 이게 변화가 제대로 안 오는 이유가 장요근을 안 늘린 상태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쇠입백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보이는 거 하면 말린 게 보이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말렸을까? 뒤에 가서 봐야 보여. 여기 가서 봤더니 무릎도 붙었고 발도 붙었고 참 여기는 좋았어. 여기는 좋았는데 허리에서 왼쪽이 높아지고 있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깨 보세요.
견갑골 하각이 열려요. 견갑골 하각이 열려요. 열리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뭐예요? 견갑골 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어깨의 무거움증은 어디에서 온다? 견갑골 거상. 어깨가 무거워요. 맨날. 이게 지금 이렇게 뭉쳐 있어요. 얘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승모근 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상승모근이에요. 견갑골을 위에서 잡아주는 게 상승모근, 밑에서 잡아주는 게 하승모근. 상승모근과 하승모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 상승모근이 이겼어. 왜? 누가 도와줬어? 자세가. 본래는 하승모근이 큰 근육이고 상승모근이 작은 근육이야. 그런데 작은 놈이 누구백 믿고 자세백 믿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비니 원장님을